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한 달가량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건 발생 8일 만입니다. 어제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잔혹했고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습니다. 뭐 여론에 의해서만 신상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지금 국민들이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96만 명이 넘어가고 만 100만 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가 확실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재범의 방지 이런 것들, 소위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그런 조항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또 국민 여론, 법 감정 이런 걸 감안해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네,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김성수. 목소리가 매우 작았고요. 네.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도 보였는데 팀장님께서는 강력 범죄자들 많이 상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범죄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치적으로 보면 우발적 범죄라는 측면도 있고요. 네. 묻지마 범죄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목소리라든가 저런 형태에 보면은 이 소심하고 평소에는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욱하는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적이 되면서 문제는 이 상대방 아픔이라든가 슬픔,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강서 PC방 이 살인 사건도 현장에서 하는 행위 벌써 32차례의 그런 어떤 끔찍한 범행 수법으로 봐서도 역시 이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굉장히 욱하는 그런 욱하는 범죄의 소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발적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피의자 김성수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왔고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고의성이 짙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발적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실 것 네. 같은데 사실은 내재된 어떤 감정의 표출이 한꺼번에 폭발이 되면 네.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자기 단독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위라고 한 건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아하. 것이고 현장에서 잠재된 어떤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조절이 안 되고 폭발을 해버린 그런 형태에서 잔혹한 범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 앞에 서서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마치 남의 일처럼 간접 화법을 썼다 뭐 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본인이 이런 범죄를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약간의 정신질환적 측면이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위 말하면 범행의 그 수법이 잔인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우발적 범행이나 아니면은 계획 범행을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간접화법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벌써 정신적인 질환 측면에서 약간의 사이코패스 기질도 좀 있다는 아하. 측면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네,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은 뭐 일단 사실로 보이고요. 우울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것을 보면 말이죠. 자, 이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는데 심신미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경우는 우리나라 형법 1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착란을 일으킬 만큼의 착오라던가 오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범인 김성수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굉장히 논리적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동생을 현장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실 등산용 그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범행을 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심신미약의 상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환청이나 어떤 환상을 느끼거나 정신착란 상태가 아니라는 게 네. 드러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의 형태로 형을 필요적 감경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심신미약 상태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 정신감정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뭐 범행 수단의 뭐 방법이라든지 뭐 잔혹성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죠. 그렇습니다. 공주 법무치료감호소에서 약 2주 이상 한 달간의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심신미약의 증세가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피해자의 어떤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돌발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공판주의에 입각한 사실 심증주의에 입각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보조 역할만 할 뿐이고
법관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결국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경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 조사하게 지금 될까요? 현장에서 이제 그 동생이 단순 시비 사건 이후에 현장에 동생이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형은 집에 가서 돌아올 때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의뢰를 한 것도 과연 동생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생도 공범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혹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동생과 집으로 오고 가는 30여 분 사이에 어떤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느냐. 범행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뭐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라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메신저가 있었다고 하면 동생도 공범 형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현장 CCTV 상황을 보면 동생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걸 막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결국 범죄를 이게 규명해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하나의 쟁점은 경찰의 초동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지, 미흡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경찰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현장 상황, 소위 말하면 긴급 출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드 0, 코드 1, 2, 3까지 네. 있는데 이 부분은 코드 2로 지령실에서 지령이 떨어졌거든요. 단순 폭행이나 말싸움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인데 현장에서 돈 1,000원에 요금을 환불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는 단순 시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재가 끝나고 서로 화해하는 측면에서 피의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현장에 남아서 사후 조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서울의 970만 인구 중에 1인당 외근 경찰관이 담당하는 숫자가 900여 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데 다른 사건, 다른 신고, 다른 업무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신병력이라든가 또 미국에 일어날 위험을 감지를 현장에서 관찰하고 파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의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좀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 뭐 세 사람을 서로 분리시키는 것까지 경찰이 초동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협박. 네. 물론 일선에서 보면 현장에서 죽여버리겠다 뭐 어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일상적으로 욕설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방을 하는 차원의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되고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화, 현재 법상 안에서는 112 신고의 코드 2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정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예방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 초동 조치를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뭐 지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뭐 문책이나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강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네. 백희정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